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박사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도 장을 마치고 개인적으로 이제 처갓집을 좀 방문할 일이 생겨서 또 부랴부랴 나가다 보니 영상을 지금에서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말 사이 참 많은 일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 새벽에 산에 좀 등산을 하고 내려오니 서울에 하루 종일 비가 또 내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위기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안타깝게도 주말 사이 확진자 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400명에 육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참 저도 이 코로나 사태가 제발 좀 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잘 움직이지 않다 보니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그다음에 제 친구들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부모님도 사업체를 운영하시고 있는데, 참 이러한 부분이 많은 이 서민 분들에게 정말로 피해가 많이 가는데, 이런 부분이 빨리 하루라도 조금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황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간단하게 해외 증시를 한번 보면, 금요일 미 증시는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 상승의 중심은 사실 2조 달러를 넘은 애플이 5% 이상 급등을 하면서 사실 나스닥 기술주, 즉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대부분 종목들은 사실 혼조세 양상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크게 떨어진 종목도 크게 오른 종목도 많이 눈에 안 보이는데, 거의 애플의 독주에 의한 미국 기술주 상승이 지수를 올렸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는 사실 좋지 못한 가운데서 애플의 액면 분할 이슈가 이제 주가를 굉장히 좀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주말에 이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증시가 안정을 찾아줬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위안을 삼아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는 사실 김정은 리스크, 즉 북한 리스크로 인한 목요일날 시간 외 하락은 어떻게 보면 선반영을 했고, 다행히 미 증시가 또 급등을 해서 장 초반 상승 출발을 해서 마감을 했죠.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 선물이 들어왔던 부분이 시장을 좀 상방으로 끌어들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기술적인 단기 반등은 나왔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지는 사실 약간의 미지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현금을 항상 유지한 상태에서 증시를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증시는 언제나 이 21선의 붕괴가 일어나면, 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지표로 이 21선, 어떻게 보면은 지수에서 생명선이라고도 하죠. 생명선, 그 다음에 60일은 추세선이라고 하는데, 이제 60일 이평선이 꺾이게 되면 추세가 꺾이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생명선이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꺾였어요. 5일선도 10일선도 내려오고 있고요. 지수는 계속 5일선을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5일선은 올라타줘야 올라갈 거고, 여기까지 올라가면 분명히 비중을 줄여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 다 줄여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다 줄이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원점에서 본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바닥권부터 끌고 가는 종목은 조금 더 지켜보고, 얘가 이제 완전하게 추세를 깨고 내려왔을 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고점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당연히 줄이고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시장에서 반등을 볼때 금요일 가장 세게 반등을 쳤던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종목도 있겠지만 LG화학이 그나마 코스피 우량주에서는 가장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고요. SK 하이닉스 바닥권에서 단기 반등
정도 나왔는데 추세 하단에서 나오는 이 또한 기술적인 반등으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걸릴 거예요. 시간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도 필요하고요. 단지 이제 떨어질 때 굉장히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력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 부분의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목요일 날부터 저희는 이제 비대면 쪽 종목을 계속 봤는데요. 재택근무와 원격 의료 쪽을 조금 더 관심 갖고 시장을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좀 심플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GH 신소재도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오텍 돌파 매매를 좀 했었던 종목이고, ECS가 정말 아까워요. ECS가 금요일날 매매를 해서 수익도 났는데, 이제 재택근무의 확대, 이걸 조금 더 확대시켜 보면 3단계로 이제 그 단계를 격상시키고자 하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3단계가 진행이 되면 전국적으로 10인 이상 모임을 못하고 공공기관, 기업, 필수적인 걸 제외하면 전부 다 재택근무로 돌입입니다. 그런데 현재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진단키트가 더 올라가기는 어려운 국면이고, 그 다음에 교육주가 더 치고 가기도 쉽지 않은 국면에 있어요. 왜냐? 다 돌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스크가 더 가냐? 알코올이 더 가냐? 이것도 저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관점은 지난번 대구에서 터졌을 때는 수도권이 뚫린 게 아니에요. 지금은 서울이 뚫렸기 때문에 훨씬 많은 기업들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원격 쪽 재택 비대면 쪽을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응급병실 쪽은 환자가 늘어났을 때 지금 병실 부족에 대한 부분이 주가를 굉장히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말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가 400명 육박하면서 전국적으로 대확산의 초입에 있다라고 이제 아까도 속보가 좀 나왔는데, 이런 관점에서 좀 종목들을 볼게요. 자, 일단 EC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ECS라는 종목이 일단 시간의 상한가를 긋는데 시가총액 580억이에요. 사실 금요일날 매매를 할 때 조금 장 후반에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돌파 구간을 깨버렸기 때문에 못 봤는데 어느새 오후에 끌어올렸다. 이걸 봤으면 들어가는 게 맞는데 못 봤습니다. 저희는 이거 돌파 매매로 들어갔고요. 이 자리에서 돌파 매매로 들어가서 묻을 때 마지막에 정리하고 나왔는데, 이런 구간을 매매를 좀 못한 게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피트컴퓨터는 이쪽에서 안 잡고 있어서 유비케어를 지금 매매를 계속하고 물량은 지속적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물량은 계속 모아가고 있으면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유비케어 또한 이 차트를 보면은 지금 고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차에 이제 재돌파 국면에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알서포트라는 종목이 있죠. 그 다음에 ECS를 볼까요? ECS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다섯 번에 찍고 올렸다. 그럼 유비케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의 돌파를 하기 위해 몸부림 치다가 이걸 돌파하는 국면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종목들 비슷해요. 여러 번의 시도를 끝에 돌파를 시키는 거고, 동시에 비트컴퓨터도 마찬가지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제 다섯 번째에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이쪽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ECS 굉장히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이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재택근무가 확대되는 이슈가 굉장히 조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프트캠프 대장으로 치고 가고 있는 얘가
흘러내렸죠. 단일가에서. 근데 이제 얘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대장이 단일가 걸려서 더 갈 수도 있고. 근데 워낙 다 시총이 작아요. 지금 좀 못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가 링네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신용이 좀 많이 있다라는 게 조금 부담이 되긴 하지만 이 종목을 쭉 길게 놓고 보면 지금 5년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과거에 이제 링네트는 안철수 테마주였어요. 안철수 테마주로 올랐던 종목이고 사실 매번 오를 때마다 과거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뭐 그런 이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 박스권에 갈 때마다 무너졌는데 이번에 이제 사회적 이슈가 크게 터지게 되면 이러한 박스권을 돌파를 시킬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봉으로 보면 굉장히 좀 지저분한 차트 속에서 항상 이 고점에서는 맞고 떨어졌죠. 이 고점을 넘기는 구간, 즉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단기 고점으로 6,300원을 보고 뭐 7,000원을까지 목표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돌파가 나온다면 네, 이 상태에 이 박스권에 대한 돌파가 나온다면 급등으로 갈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지난 1차 코로나에서 ECS가 이제 상한가를 쳤었고요. 한번 그 다음에 알서포트가 같이 올라갔었죠. ECS, 알서포트 뭐 이렇게 관련 종목이었고 알서포트는 이제 뭐 아시아 1위고 실적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ECS도 관련 화상 솔루션 관련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링네트는 이 시스코라는 이 미국 기업인가요? 시스코의 웹엑스의 이 골드 파트너스로서 1분기 때는 웹엑스로 인해서 매출의 80%가 증가했다라는 점이 네, 관련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시스코가 이제 실적 부진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크게 못 가고 있는 요인일 텐데 그런 부분이 이 시스코 웹엑스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네, 확대가 된다면 주가의 탄력도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증시 링넥트 그리고 원격 진료 쪽을 집중적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지금 시장의 뭐 주도 섹터는 뭐 YBM넷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모습을 보이죠. 전면 등교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전면적으로 등교를 못하게 되는 부분이라 근데 굉장히 고점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고 뭐 메가 MD라든지 자, 그 다음에 금요일날 조금 흐름이 좋았던 최근 GH 신소재도 저희는 돌파를 매매를 했었어요. 여기서 들어가서 초입에서 들어가서 속상한데 너무 싸게 팔아서 그 다음에 올랐던 게 이제 우정바이오가 관련주로 올랐고요. 그리고 신성 ENG가 응압병실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걸로 다 죽었던 종목을 살렸습니다. 다 죽었던 종목에 호흡기를 달고 지금 살려서 굉장히 좀 올라왔죠. 신성도 다 죽은 종목을 지금 부활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제가 이제 돌파 매매했던 건 오텍이었는데 역사적 거래 대금이 또 터졌습니다. 오텍도 굉장히 역사적 거래 대금에 이 몇 년에 지금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몇 년의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어가지고 차라리 이런 종목은 금요일날 저는 이거 좀 늦게 낙주 매매하다가 이제 한 1%, 1점 몇 프로 정도 손절을 하고 사실은 나왔습니다. 손절을 하고 좀 나왔는데 금요일날 이렇게 월요일에 올랐다가 떨어져서 다시 가면 이런 구간에서는 저는 잡아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대금 4,200억에 이 손바뀜이 많았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 고작 해야 2천억짜리 종목인데 시장 컨센은 굉장히 좋은 우량한 회사고요. 이 회사 지분을 해외 기업에서 굉장히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 스컨 에셋 얘네들이
네, 장내 매수를 엄청나게 해놨습니다. 지분 비율을 10%까지 가까이 끌어올려 있는 특수관계자가 있고, 대주주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대주주 비율도 높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좋다. 지분 구조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이 실적은 조금 안 나왔는데, 일단은 뭐 회사 자체가 꾸준히 성장해 가고 있는 회사에 시가총액 2천억 할인 요인이 있던 회사를 지금 이슈가 끌어올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진짜로 돌파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눌렸다가 가는 그림을 봐야 돼요. 바로 간다라기보다도 뭐 이런 구가 14,000원 아래 정도에서 흐름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밖에 뭐 CJ 시푸드라든지 사람들이 활동을 못하고 네, 식당을 못 가면 뭘 해야 될까요? 네, 간편식을 삽니다. 많이 살 거예요. 많이 살 거예요. 앞으로. 그러게 된다면 다시 한번 굉장히 또 바닥에서 탄력 있게 움직이는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박스권의 흐름을 돌파하는 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CJ 시푸드도 관심 갖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일정이라든지 뭐 그 밖에 대형주, 우량주의 흐름을 같이 오늘은 봤으면 좋겠지만, 네, 그거는 뭐 저녁 라이브 때 다시 한번 보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네, 월요일장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해서 DCT 라이브 방송 네, 회원은 네, 마감을 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남은 연휴,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내일장 화이팅 하십시오.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